암. 우리에게 아직도 두려운 이름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류에 따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도 존재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95%가 넘지만 췌장암, 담낭암은 30% 이하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은 겨우 13%이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진단 시 대부분 말기이며 1년도 생존하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항암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암식품, 많이 알고 계신다고요? 대표 식품인 마늘이 있습니다. 이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마늘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 좋다는 마늘은 강한 열로 조리하면 알리신이 다 파괴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조리법, 섭취법 때문에 소중한 영양소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식품별로 가장 알맞은 요리 방법과 섭취 시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연구자료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권위 있는 논문과 공공기관의 연구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크로스 체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건강 요소까지 분석해 가장 적합한 항암식품 베스트 3를 엄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논문과 연구 근거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공유됩니다. 5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 50대는 대사력과 해독 능력이 감소하여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품 선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항암식품 3가지와 그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놀라운 항암 성분을 함유한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2017년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 발현을 줄여 암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 섭취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에 직접 작용해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브로콜리 자르기와 기다리기.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꽃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기둥 부분도 얇게 썰어서 5에서 6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생성에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의 활성이 증가해 항암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조리법은 짧게, 가볍게. 브로콜리는 오래 가열할수록 설포라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끓는 물에 1분간 데치거나 스팀으로 1분 정도만 가열하면 설포라판 함량이 약 94% 유지됩니다. 하지만 3분 이상 가열하면 12%로 급감하고 10분 이상이면 거의 남지 않아요. 전자레인지 조리나 물에 오래 삶는 것은 피하시고 살짝 데치거나 스팀 조리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생으로 먹거나 레몬즙과 함께. 생브로콜리도 설포라판 섭취에 효과적입니다. 조각낸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면 비타민C가 미로시나아제 활성을 더욱 높여 설포라판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넷째, 냉동 브로콜리도 활용하세요. 시중 냉동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함량이 생브로콜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100g당 7.23mg으로 생브로콜리의 2.07mg보다 3배 이상 높아요. 냉동 브로콜리는 해동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5에서 40분 정도 두었다가 2에서 4분간 살짝 데쳐 먹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적정 섭취량. 임상연구 기준으로 브로콜리 1회 섭취량은 반컵, 약 40에서 50g 정도이며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하면 전립선암 등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합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 외에도 혈관 건강 개선, 당뇨 예방, 간 기능 개선, 항산화, 면역력 강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두 번째, 항암식품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의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암 예방에 기여하며 바나나의 2.5배에 달하는 식이섬유로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E보다
약 50배 강력합니다. 50대는 체력 저하와 피로감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베리류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 2에서 2.5배 뛰어나 세포 손상 억제, 항염증,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추출물은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 돌연변이 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암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베리류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기. 베리류는 생으로 먹는 것이 항산화, 항암 성분 섭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색소이므로 물에 오래 담그거나 오래 씻으면 효능이 떨어져요. 흐르는 물에 짧게 세척하세요. 둘째, 냉동 보관 후 섭취. 블루베리는 수확 즉시 냉동 보관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비타민C 등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먹기 1시간 전 냉장실에 두어 해동하면 식감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우유와는 함께 먹지 않기.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먹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요거트와 곁들이면 효과적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베리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넷째, 가공품 섭취 시 주의. 블루베리즙, 분말 등 가공식품은 당분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를 피하고 생과나 냉동과를 우선 선택하세요. 다섯째, 적정 섭취량. 하루 20에서 25살, 약 40에서 50g 정도가 권장 섭취량입니다. 베리류는 차가운 성질이 있으므로 평소 속이 약하거나 아랫배가 찬 체질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당뇨병 환자도 과다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베리류는 항암 효과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인지 기능 개선, 기억력 향상, 요로 건강 지원,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암식품은 연어, 고등어 등 지방성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등 지방성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여 만성 염증 억제와 암세포 성장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50대 이후 발병률이 증가하는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50대 이상은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암 등 만성질환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성 생선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방성 생선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섭취 빈도와 양은 주 2에서 3회, 1회 100에서 150g 정도가 적절합니다. 조리법으로 구이, 찜, 조림, 샐러드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선의 중금속, 특히 수은 축적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어종을 번갈아 섭취하세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고 과도한 소금이나 양념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오메가3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암 효과 외에도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성 생선은 항암 효과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 개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5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설포라판의 강력한 항암력으로 암세포 자멸 유도. 자르고 5분 기다린 후 1분 스팀 조리 또는 생으로 섭취. 주 5회, 1회 40에서 50g 권장. 둘째, 베리류. 안토시아닌에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발암물질 해독. 생과나 냉동과를 우선 선택. 요거트와 함께 섭취. 하루 20에서 25살, 약 40에서 50g 권장. 셋째, 지방성 생선, 오메가3로 만성염증 억제와 암세포 성장 억제. 주 2에서 3회, 1회 100에서 150g. 굽거나 찌는 조리법 추천. 이 세 가지 식품은 단순히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뇌 건강, 면역력 강화 등 50대에게 꼭 필요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한 50대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올바른 식품 선택으로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식품 3가지와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암 예방 효과가 있는 48개 식품 중 첫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이암 발생 위험도가 50%,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60대는 면역력 저하와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데 마늘의 면역 증강 및 혈압 조절 효과가 이런 문제들에 매우 적합합니다.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 마늘의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다지거나 으깬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두세요. 마늘의 알린 성분은 마늘 세포가 손상될 때 효소와 반응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5분에서 10분간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가급적 생으로 드세요. 알리신은 열에 약해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따라서 생마늘을 충분히 씹어 먹을수록 알리신이 생성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생마늘의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다진 마늘을 샐러드나 요거트, 된장 등에 섞어 드시거나 요리 직전에 넣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조리할 때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부득이하게 익혀 드셔야 한다면 조리 마지막 단계에 다진 마늘을 넣어 알리신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넷째, 권장 섭취량은 하루 한쪽에서 두 쪽입니다. 4g 내외의 마늘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1년에 1.5kg, 즉 하루 4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이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보충제보다는 식품 자체로 드세요. 마늘 보충제보다 생마늘, 다진 마늘 등 자연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항암 효과에 더 좋습니다.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장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세요. 위장 자극을 피하기 위해 공복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 60대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항암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 특히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줄여서 EGCG는 암세포의 증식을 절반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카테킨의 화학수식을 첨가하여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암을 발생시킨 실험쥐에서 종양 크기가 약 10분의 1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60대는 암과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녹차의 항산화 효과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대표 성분인 카테킨, 특히 EGCG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서 암세포의 증식 억제, 세포 사멸 유도, 암전이 억제 등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카테킨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의 100배, 비타민 E의 200배에 달합니다. 녹차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2잔에서 5잔을 꾸준히 마시세요. 역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에서 5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실수록 암 예방 효과가 뚜렷합니다. 일본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10잔 마신 그룹이 암 발생 시기가 3년에서 7년 늦춰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70도에서 80도의 따뜻한 물에 우리세요. 카테킨은 너무 뜨거운 물 90도 이상에서는 파괴될 수 있으므로 70도에서 80도의 물에 2분에서 3분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우리거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유효 성분이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이고 이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우유나 두유와 혼합은 피하세요. 우유 단백질이 카테킨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녹차는 물에만 우리거나 레몬 등과 함께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카페인에 민감하시다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으므로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녹차, 티백도 카테킨 등 주요 항암 성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100% 녹차잎만 사용한 티백이 더 권장됩니다. 분말 녹차나 잎차를 직접 우려내는 방식이 카테킨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지만 티백도 일상적인 암 예방에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시간 간격을 두세요.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녹차는 항암 효과 외에도 혈압 조절,
당뇨 예방,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대사 증진, 구강 건강 지원, 이형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암식품은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은 현미, 오트밀, 통밀, 귀리 등 곡물의 겉껍질, 씨눈, 배알을 모두 포함한 곡물로 정제된 곡물에 비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발암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줄여 대장암 위험을 낮춥니다. 폴리페놀, 피트산 등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과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60대는 대장암 등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연령대입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대장암, 위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통해 암세포 성장 환경을 억제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데 통곡물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노화로 인한 장운동 저하, 변비 예방에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통곡물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최소 2회에서 3회 이상입니다. 한 끼에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약 80g에서 100g 정도의 통곡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세요. 현미밥, 잡곡밥, 오트밀죽, 통밀빵, 귀리 시리얼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세요. 처음에는 백미와 혼합해 점진적으로 통곡물 함량을 늘리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화된 경우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백미와 혼합해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세요.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잘게 갈거나 죽 형태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신장 질환자는 인과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암 효과 외에도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통곡물은 심혈관 건강에 좋아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방지하고 비만을 예방합니다. 혈당 조절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며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B군과 항산화 물질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60대를 위한 항암식품 베스트 3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늘입니다. 다지거나 으깬 후 5분에서 10분 두어 알리신을 생성시키고 가급적 생으로 드시되 하루 한쪽에서 두 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녹차입니다. 70도에서 80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우려서 하루 2잔에서 5잔을 식후에 꾸준히 드세요. 셋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오트밀, 통밀 등을 하루 2회에서 3회 이상, 처음에는 백미와 혼합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드세요. 이 세 가지 식품은 단순히 암 예방뿐만 아니라 60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섭취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 70대 이후에는 소화 흡수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7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식품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입니다. 차이과학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의 위암 발암물질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율이 최대 66%에 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장암 세포 억제율이 76%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의 나또보다도 훨씬 높은 억제율입니다. 청국장의 항암 효과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니스테인과 사포닌 때문입니다. 제니스테인은 이소플라본의 일종으로 암세포 성장과 분열을 억제합니다. 고분자 다당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꾸준한 청국장 섭취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대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은 찌개, 국,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청국장 찌개나 국, 비빔밥에 활용하며 최근에는 청국장 파스타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중요한 점은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국장은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 넣고 오래 가열하지 않아야 유산균, 효소, 이소플라본 등 항암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청국장을 동결건조해 가루나 환 형태로 섭취해도
항암 효과가 유지됩니다. 다만 첨가물이 없는 순수 청국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30에서 50g 정도입니다. 꾸준한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김치 등 다른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콩을 통째로 삶아 2에서 3일간 숙성시킨 전통 청국장이 영양과 항암 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다만 염분 섭취 과다를 주의해야 하므로 저염 제품을 권장합니다. 청국장은 항암 효과 외에도 소화기 건강, 뇌 건강, 노인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항암식품은 해조류입니다. 특히 다시마와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독특한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종합적인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현재 후코이단 관련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이 1400편을 넘어섰으며 매년 100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코이단의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0대는 변비, 미네랄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지는데 채조류 섭취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톳, 곰피, 감태 등 갈조류의 세포벽 점질다당에 함유된 고분자, 황화다당체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후코이단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여러 암세포에서 세포자멸사 유도, 암세포 전이와 신생혈관 생성 억제, 면역력 증강 등 강력한 항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코이단은 경구 보충제 형태로 섭취해도 암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조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은 미역, 다시마, 톳 등 갈조류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국이나 무침 형태로 일주일에 3에서 4회 꾸준히 섭취하세요. 미역국, 다시마 조림, 해조류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농축 추출물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분말, 캡슐, 액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실제 인체 및 동물 실험에서 경구 투여만으로도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갈조류 유래인지, 후코이단 함량 85% 이상의 고순도인지,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1일 500에서 1000mg입니다. 이는 추출물 기준이며 식품 형태로는 한 끼에 미역국 한 그릇, 다시마 10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할 때는 오래 끓이면 점액질인 후코이단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시간 내 조리하거나 샐러드 등으로 생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코이단은 물에 잘 녹음으로 국물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매일 또는 주 3에서 5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요오드 섭취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해조류는 항암 효과 외에도 변비 예방,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암식품은 콩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세계암연구기금에서도 콩의 항암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콩류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노년층에서 흔한 암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러 인공지능 추천 목록에서도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선정되어 있으며 국제암연구기관과 다수의 논문에서 항암 효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70대 이상은 소화기 건강 및 면역력 저하가 문제가 되는데 콩류의 섬유질과 영양소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은 전 세계적으로 2000여 종 이상의 품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태, 즉 흰콩이 가장 널리 이용되며 두유, 두부, 콩국수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서리태인 검은 콩은 껍질이 검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청태인 푸콩은 익지 않은 어린 콩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 콩 등 색깔 콩은 항산화력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별한 검정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망콩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검정콩인데요. 소망콩은 2021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검정콩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 즉 작은 것이 차다는 뜻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작지만 기능성 성분이 가득 찬 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콩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기존 검정콩과는 차원이 다른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만콩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항산화 성분이 기존 제레종 검정콩보다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안토시아닌은 무려 2.8배, 이소플라본은 2.9배나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2배에서 4배까지 높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기존 검정콩보다 2에서 3배 더 많은 건강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만콩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인데요. 실제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에서 소만콩 추출물이 뇌종양, 뮤방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40%에서 58%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부암 실험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종양의 부피가 72.3%, 무게가 6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될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소만콩의 건강 효과는 암 예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죠. 장 건강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여성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은 폐경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소플라본 성분 덕분이죠.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항당뇨, 항염증, 심지어 피부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소만콩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소만콩의 또 다른 장점은 껍질이 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가 뛰어나고 껍질째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밥에 넣어 먹거나 죽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에 넣거나 두유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콩국수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제철은 5월에서 6월 사이예요. 좋은 음식도 주의할 점은 있죠.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신장질환이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만콩은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기능성 성분이 가득한 이 특별한 검정콩은 기존 검정콩보다 월등히 높은 항산화 성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예방 효과, 그리고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까지 여기까지 소만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콩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콩은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영양소가 있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밥, 콩나물, 콩국수, 청국장 등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만든 청국장, 된장, 낫또 등은 소화 흡수율과 이소플라본의 체내 이용률을 높입니다.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두유도 대표적인 섭취법입니다. 콩을 삶아서 갈아 만든 콩물은 콩의 단백질,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 항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콩물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열 처리로 항영양소가 제거되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두유 섭취량이 높을수록 전체 암 발생 위험이 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도 두유 추출물이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유도 기본적으로 이소플라본 등 콩의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향료 등 첨가물이 많은 두유는 칼로리와 당분이 높을 수 있으므로 무가당 두유 또는 첨가물 없는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2개 연구를 종합한 2024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두유와 두부 모두 암 발생 위험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고 두유의 효과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콩의 주요 항암 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가천대 공동연구팀의 15년 추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콩과 두부를 일주일에 14회 또는 매일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32에서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및 국내 연구에서도 두부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두부는 짠 음식에 비해 염분 부담이 적어 암 예방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 노약자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도 섭취하기 좋습니다. 두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짠 양념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분 섭취 증가로 암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1회 100g 내외 주 2에서 4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콩류는 항암 효과 외에도 심혈관 건강, 골다공증 예방,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70대 추천 항암식품 베스트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청국장은 위암 발암물질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율이 66%, 결장암 세포 억제율이 76%에 달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둘째, 체조류의 후코이다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독특한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콩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세계암연구기금에서 공식 인정한 항암식품으로 두유 섭취만으로도 전체 암 발생 위험을 28%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모두 70대의 소화 흡수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암 예방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수한 항암식품들이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의 엘라지타닌은 장내 미생물이 염증 저감을 돕는 이로리틴 A로 전환되어 결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암 발생 위험을 최대 11%, 암 사망 위험은 최대 24%까지 낮춥니다.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비정상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며 만성염증을 억제하여 암 발생을 예방합니다.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버섯류인 표고, 차가버섯, 영지 등은 면역 조절과 항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서 난소암과 유방암 억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강황의 쿠르쿠민은 대장암의 전단계 병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반 티스푼에서 3티스푼 정도를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대 98.7%로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구마의 항암 성분은 보랏빛 껍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으로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상피 조직 세포의 변질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대별로 최적화된 항암식품 베스트 3가지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암은 여전히 두렵지만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항암식품들을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등 다양한 건강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정 댓글에 논문과 연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혜창고였습니다.